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사실상 국내 이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는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어떤 지주사 쪽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마찰이 많은데 글로벌 기업들의 제약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M&A 이슈는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 합병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뭐 합병 소식이 나왔다가 또 무산됐다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나 실망을 던져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저 어떤 화두에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맞습니다. 예. 스웨덴, 영국 기업이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제약업계인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영국의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또 영국의 제네카 그룹이 합병돼서 만들어진 다국적 제약기업인데요. 전 세계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또 호흡계 질환, 종양과 관련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매일 이 평균 1,000만 달러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 세계에 5만 5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6월에는 한국 지사인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설립되면서 한국에서도 친숙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테크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서는 비뇨기과 또 치과 등에 사용되는 각종 의약용품과 이식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인수합병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 제약업계가 들썩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6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우성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6위의 제약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기업인데, 미국의 화이자와 작년에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합병을 좀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업계 M&A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떤 매력도 갖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져온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두 기업이 만나서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사명을 쓰고 있는 기업인데 기업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아마도 영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 회사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영국 회사입니다. 런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AZN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1999년에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영국의 제네카라는 회사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해서 탄생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95조 7,047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량도 2천만 주 이상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난 2012년도 판매량 기준으로는 세계 7대 제약회사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 그 7대 제약회사라고 하면 보통 미국의 화이자와 머크, 그리고 스위스의 노바티스와 로슈, 그리고 이 영국에 있는 글락소스 스미스라인과 함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 암과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신경계통에서 굉장히 강한 사업 영역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도 4월달 화이자가 약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금액으로 그 인수 제안을 했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이자가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주가는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아무래도 뭐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주도 사업이 좀 제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영역이 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 세계 글로벌 M&A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약 부분인데요. 이 제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R&D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가 연구 개발 능력이 없을 때 새로운 신규 인력과 어떤 연구소를 차린다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기존의 사업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편이 확실히 그 더 유리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 부분에서 약 98% 정도 제약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쪽에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이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를 통해서 이런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통을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제약 부분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종목 수익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사실 제약업체들의 수익률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참 많거든요. 어떻게 좀 흘러져 왔었는지 그리고 실적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 추정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니면 제약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난 3년 전에 그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회사의 그 주가가 2,817 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투자를 하셨으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58% 정도 수익률 기록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정도 6개월에서 3개월 주가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영국 증시가 굉장히 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다 올랐는데 FTSE 그 100종목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만 조금 부진한 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장 실적과 어떤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말 12월 달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28조 8,924억 정도 2014년도에 기록했는데 2015년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28조 512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은 2조 5,587억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5년에는 3조 3,998억 정도니까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의 그 특허가 만료가 될 때 이때가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 만료되는 그런 그 제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까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제약업체들의 어떤 실적을 가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신약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크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전 세계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IT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업종인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아직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원이라든가 일단 의학 쪽의 그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회사의 그 투자 포인트를 3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10개 품목 이상의 특허를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는 가장 R&D의 능력이 강한 회사다. 보통 사노피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쪽에 굉장히 강화할 예정이라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중시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PER이 조금 의미가 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상되는 PER이 지금 16.51배 정도 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평균 PER이 약 20.4배 정도 대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회사의 ROE 수준도 10%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서 PER은 조금 다소 지금 낮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국의 공기 오염 뭐 이런 소식들 자주 들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공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천식이라든가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 천식 환자의 그 어떤 통계를 한번 봤을 때 그 어떤 흡입제와 관련된 그 처방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어떤 흡입제와 관련된 처방률이 약 50에서 80%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그 어떤 천식 치료가 보급화되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악타비스라는 호흡기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약 6억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약 2,300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업 영역들이 꾸준하게 어떤 그 캐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어떤 사업에 대한 앞으로 전망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투자 포인트들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좀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생각보다는 좀 업계 평균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외국계 투자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의견을 좀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간밤에 이 회사의 종가가 4,477 파운드에 기록을 했는데요. 네. 외국계 기관들의 투자 의견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영국 현지에 있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얘기하면서 4,400 파운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바클레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 JP모건 같은 경우에 중립 의견을 내세웠습니다만 지금 매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13명, 보유가 16명, 그리고 매도가 1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전 세계 메이저 회사들이죠. 블랙락을 비롯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회사들이 이런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집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한번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제약주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령화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이 제약주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기업으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